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정인태입니다. 국민배당금법 경제민주화 완성의 정책이다. 근데 경제민주화를 그동안 좌파 측에서 많이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뭐냐 이제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결국에는 노조에 의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경영자들을 제압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경제민주화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다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이 아닌가, 뭐 이런 국민들의 어떤 비판, 의심 또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민배당금법은 굉장히 시장경제에 부합한 주식회사식의 그러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완성의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허경영 대표가 경제민주화 완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배당금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맞죠.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라든지 영해라든지 영공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분할을 한다라고 생각해보면은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주주인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국민들이 배당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복지 쪽에서 아주 오래 활동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정 교수님, 이 나라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바른 사람이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나라의 돈을 바른 사람이 갖다 쓴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나라의 돈을 대부분 도둑놈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한테 돌아오는 거는 세금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 뭐 저도 계속 세금이 날라옵니다. 뭐 계속 정신없어요. 세금 내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세금 안 내면은 압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다. 제가 이제 공무원들하고 싸울 때, 검사들하고 싸울 때, 또 뭐, 심지어는 막 장관들하고 제가 싸웠어요. 예, 장관들하고 싸울 때, 내가 누구인지 아냐 그랬어요, 제가. 나 국민이다 그랬어요, 국민. 예?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월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그런 준비와 각오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참 서글픈 얘기지만, 예? 사실상 우리는 말로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 주권주의를 외치고 있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러지 않아요. 국민들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내는 사람. 그래서 국가가 자꾸 출산해라, 출생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금 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금 낼 사람, 네? 국가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시키고 세금 빨아가고, 일 시키고 세금 빨아가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예?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양반, 10%의 양반을 위하여 90%의 서민들이 그걸 떠받치고 있거든요. 달라진 게 없어요. 10%의 양반을 90%의 서민들이, 평민들이 그걸 떠받치고 있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릿고개 뭐 배가 고파 죽는데 계속 세금을 뜯어가는 거죠. 세금 안 내면은 곤장을 때리고, 뭐 이거랑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저도 제가 주인, 민주주의 맞아, 민주주의. 투표는 해, 투표는 하는데 그 투표가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보면은 2개, 3개 정당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뭐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천을 받는다 그러면 공천 헌금 비리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정책가인데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 헌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 좀 먼저 한번 다 해체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공천 헌금이 얼마인지 도대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나 지금 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나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만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제 민주화 그러면서 계속 노조와 이 사용자 간의 갈등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배당금법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아껴서 세금도 아끼고 또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돈을 국민들한테 배당한다. 야, 이 경제민주화의 완성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국민배당금법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맞잖아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지식인으로서 정부가 대학생이 책을 썼어요. 저는 대학생 때 뭐 교수만 책을 쓰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학생인데 충분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책을 쓸 수 있지 않는가.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제가 이 책으로 강의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학생 때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제가 3학년 때부터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전국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해서 신지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 포상 신지식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는데 신지식인의 삶이 저는 진짜 뭐 평탄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각종 시련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기득권들의 각종 억압과 막 사기꾼이다, 뭐 이단이다, 뭐 하면서 공격해 오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계속 집필했어요. 책을 집필해서 책을 제가 50여 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난 능력으로 승부를 걸 거야. 능력으로 승부를 걸 거야 하면서 책을 집필을 하고 아무리 막 죽으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들이 그냥 눌러버리고, 그리고 그냥 뭐 사기꾼이다, 뭐 저거는 이단 학자다, 뭐 하면서 그냥 찍어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지식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야, 이게 진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게 다 보면은 24세, 26세 때 전개가 된 이론들인데 대한민국에서 진짜 뭐 새로운 지식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은 다 사기꾼이야, 이단이야. 제가 교육공무원 출신이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책을 집필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고 했는데도 그냥 뭐 찍어 눌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 대한민국 내가 떠나야겠다. 대한민국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당시에 이제 뭐 미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제가 갈 기회가 있었고 미국 대학으로,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은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의 한 대학교에 제가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왜? 동남아에서 이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거기서 내가 한번 내 학문을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그냥 너무 진짜 제가 교육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교육 공무원을 하고 정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냥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지식을 들고 나오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니까, 지구가 돈다고 얘기하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 저도 진짜 제가 그 교육대학교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순수하겠죠. 당연히 순수하겠죠. 예? 그 순수한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KBS, MBC, SBS, 뭐 CBS, E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했어요, 막. 예? 야, 이거 아이들한테 비디오를 많이 보여주게 되면은 발달 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왜 그런지, 왜 이런 것이 뇌세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의 발달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디오나 텔레비전이 방해하고 있다. 이거 하는데 그냥 비디오 회사, 뭐 텔레비전 회사 전화해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막 하는데 거지되겠는 거예요. 거지되겠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자녀가 둘이 어린데 저 때문에 이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은 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야, 정말 힘든 나라구나. 그 국민배당금법 나오니까 허경영 대표 뭐 정신병자다, 뭐 미친놈이다, 뭐 사기꾼이다, 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서 제가 진짜 대한민국 신지식인 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게 제 운명이 뭔가, 이게 이 운명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뭐 국립대학교에 제가 이제 총장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총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 총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총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유네스코 유네스코 한국 대사도 하시고 교육부 차관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저한테 저는 그 뭐 한국 대사도 하고 그리고 그 교육부 차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총장님께서 저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했더니 정인태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 저희 대학의 특임 교수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제가 아주 그냥 감명을 받았다니까요. 예, 저를 알아봐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야, 진짜 이거 내가 진짜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모 대학에서 또 뭐 저를 객원 교수로 모시고 또 특임 교수로 미국의 대학에서 저를 또 특임 교수로 이렇게 위촉을 하고 이런 걸 겪으면서 야, 이제 진짜 억울하게 살았던 그 삶에 뭔가가 이렇게 풀려나가는구나. 이럴 때 이제 제가 국민배당금법을 본 거예요. 봤을 때 야, 저분이 참 외롭겠다. 저분이 참 뭐 저랑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저는 이제 그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게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20여 년 이상 제가 정책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야, 이 국민배당금법? 이거는 세종대왕의 한글과 맞먹는 거 아니야. 예? 이거는 진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대단한 정책, 이런 정책이 나온 역사가 없잖아. 이건 민주주의 혁명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경제민주화 완성의 정책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배당금법 시행에 관한 법률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배당금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배당금법이 한국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국민배당금법 세계화 연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 운동으로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가 깨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허경영 대표께서는 이 뭐 세계를 통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국민배당금법으로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배당금법 세계화 연대를 통해서 세계가 연대하게 되면은 더 큰 힘을 받게 되겠죠. 유엔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배당금법은 경제민주화 완성의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도 지금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또 저한테 또 미친놈이다. 뭐 정신이 도른 놈이다. 아이고, 제가 진짜 정신이 미친놈이다라고 막 이렇게 저도 막 오해를 막 받으면서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임용고사, 그러니까 국가 임용고사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 임용고시에 내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 봐라, 내가 공무원까지 됐다. 근데 정신병자 아니지? 라고 제가 증명을 했다니까요. 진짜 한국에서는 에디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디슨이
한국에 태어났으면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정말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에디슨이 참 감사한 게 어머니가, 어머니, 저는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생각해요.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하나가 겹쳐지니까 1이잖아요. 왜 2라고 학교는 가르칩니까? 그러니 어머니가, 너 같은 아이는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단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에디슨. 예? 정말 위대한 발명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국민배당금법은 에디슨처럼 정말 위대한 발명입니다. 발명. 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 많은 정치인들이 허경영 대표의 정책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네, 국민배당금법 경제민주화 완성의 정책이다. 네, 이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